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론 종사자 여러분 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올 텐데 민생이 느끼는 경제 수준도 겨울처럼 점점 얼어붙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 경제 기조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국민은 빙하기 경제에 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 따뜻한 경제로 회복 중이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생 체감 경제를 말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제는 민생 절망 경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 비상국무회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비상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후 고용률 통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고 근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시장을 확대했더니 일자리가 늘고 재정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만입니다. 고용률이 오른 것은 노인 일자리, 단기 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구직 시장은 얼어붙었고 청년들은 오히려 취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청년 2명 가운데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설비 투자가 2분기에 견주어 2.7%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파격적 감세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 세수가 60조 원 이상 펑크 나는 것에 더해서 내년에도 최소 6조 원 이상 펑크 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경기 예측이 너무나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 중앙정부 채무가 109조 증가했는데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평균을 능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미 종식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감세해 경기는 위축되고 정부 수입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데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화자찬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거라는 IMF 전망치를 들면서 규모 있는 국가 중에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IMF는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실은 무역수지 적자와 고물가로 1% 성장도 힘들 지경입니다. 국제기구의 보수적 전망치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내년 전망치를 가지고 또 자랑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아부만 하는 측근들, 허구적인 경제 전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무능한 관료부터 끊어내십시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현실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길은 재정 건전성의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부채를 발행할 때입니다. 정부 부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을 메우고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을 줄이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및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로써 경제의 질을 바꿔야 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미 정부가 앞으로 탄소 중립과
기술 혁신에 10년간 1천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소유권을 가진 국민 공유 부펀드를 만들어 평생 배당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혁신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민생 행복 경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절망 경제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